투모로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게 그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파악하기가 좋아. 그러면은 투모로우. 그러면 이게 글자가 총 8개. 그럼 문제에도 8개의 문자. 딱 맞지? 그럼 여기에 양 끝에 5가 오도록 8개를 이렇게 쭉 쓰는데 양 끝에 5가 와야 돼. 그럼 5 2개를 제외를 하고 남은 게 T, M, R, R, W, O 요거잖아. 이걸 이제 여기다가 줄을 세우면 돼. 그럼 6개를 줄 세우니까 6팩토리얼인데 세우려고 보니까 R 2개가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답이 된다고. 그래서 2팩토리얼을 약분하면 6, 5, 4, 3까지지. 18에다가 20이니까 360까지 이렇게 답이 되겠다. 자, 우리문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에 이것도 이제 자음 모음으로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A, G, R, E, E, M, E, N, T.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그럼 여기는 이제 묶어가지고 이걸 한 개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한 개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기는 같은 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6개를 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묶음 안에서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야 돼. 얘네들을 자리를 바꾼다는 거는 얘네들을 줄을 세운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묶음 안에서 지금 같은 게 3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야. 그러면은 6팩토리얼이 이게 720이고 3팩토리얼을 약분하면 4가 나와요. 그래서 288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순열 계산했는데 팩토리얼 계산을 했는데 같은 것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자 이제 33페이지. 자, 클라이밍스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MATE는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그래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섞여 있어도 상관없는데 MATE 요 4개는 서열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MCL, AITE 그러니까 CLI는 요 사이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MAT를 이웃하게 꼭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CLI는 막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여기에 I를 넣고 여기에다가 C를 넣고 여기다가 L을 넣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CIL 이런 식으로도 다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MAT는 이 순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 ATE도 전부 M으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이거를 CLIMMMM 이걸 줄을 세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든지 M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순열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M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M을 순서대로 두 번째 M은 A로 바꾸고 세 번째 M은 T로 바꾸고 네 번째 M은 E로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 된다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그 정해져 있어야 되는 그 글자들을 한 종류로 다 바꾼 다음에 줄을 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야? 7개지. 7개를 줄을 세웠는데 4개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4팩토리얼로 엮어나면 765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210이 됩니다. 이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 다음에는 이제 34페이지. 자, 길찾기 문제.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길찾기 문제는 그림이 단순하면 공식을 써요. 그림이 복잡하면 공식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통 공식은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하려고 공식을 쓰는 거잖아. 길찾기 문제는 복잡한 문제는 그걸 못 써요. 간단한 문제는 공식을 써도 돼.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풀이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수학의 공식이 좀 그런 맹점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면 공식이라는 게 규칙성이 있어야지 공식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규칙하면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순열 조합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막 배우잖아. 그게 정작 복잡한 문제 가서는 쓸 수가 없어. 정작 복잡한 문제는 하나하나씩 센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으로 수용도를 그린다거나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인 거야.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공식, 복잡한 문제는 하나씩 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길찾기 문제에서 규칙성이라는 거는 이게 딱 직사각형 모양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지금 A에서 이거는 C를 거쳐서 B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건 이제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어. 그러면 공식을 쓰면 어떻게 쓰냐면 A에서 C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2번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R을 요걸 줄 세우는 거야. 그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래서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C에서 B를 갈 때도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2번이 필요하잖아요. 역시 OR을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답이 나온다고요. 2팩토리얼로 약분을 시키면 4, 3을 다시 2로 나누고 4, 3을 다시 2로 나누니까 이게 6, 6이 돼서 3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거기 그 풀이를 보면은 A에서 P에서 B로 가고 A에서 Q에서 B로 가고 A에서 R에서 B로 가고 A에서 S에서 B로 가고 막 그렇게 풀이를 써놓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에서는 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에서 A에서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뺐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안 푼다고 알겠지? 예, 이 풀이대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규칙이 깨졌잖아. 규칙이 깨지면 공식을 쓰지 말란 말이야. 공식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풀이에는 뭐 자연스럽게 P, Q, R, S를 정해줬는데 이거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걸 정할 때 그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 길을 정하는 것을 또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무슨 요령 같은 게 없어요. 그건 하나씩 또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 써서 푼단 말이야. 다 써서. 우리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규칙이 깨지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고 빨라. 알겠지? 그러면 A에서 이제 B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는 방법이랑 아래에서 오는 방법 요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 왼쪽에서 오니까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왼쪽에서 오니까 세 가지. 여기는 이렇게 나가니까 네 가지. 여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여섯 가지, 열 가지, 여기 15가지. 그런데 여기는 이 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것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차점마다 전부 몇 가지씩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씩인지 이렇게 적어서 하는 거라고. 알잖아.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11, 여기는 18, 여기는 15. 그죠? 이렇게 오니까 여기 26, 여기 44, 그 다음에 여기 25, 여기 40, 그럼 여기가 얼마야? 66. 그래서 66에 44를 더하니까 110.
자, 그래서 그림이 불규칙할수록 이렇게 하나씩 다 써서 계산을 한다. 그럼 이제 36페이지에 4번을 한번 봅시다.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영화 3편이 있어요. 각자 한 편만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4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4명은 뭐냐? 영화관에 가서 같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각자 본다는데 그 4명이서 왜 영화관에 간 거야 도대체? 신기해. 야, 요새 애들은 이러냐? 자, 그러면 이제 4명이 갔는데 영화 3편이 있어요. 그러면 4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관객 1. 자, 어느 영화 보실래요? 그럼 관객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지. 자, 그럼 관객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죠. 전부 3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답이 81 이렇게 나옵니다. 자, 8번. 6개의 문자 AA, BB, CD를 나열할 때 CD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CD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을 해요. 그러면 일단 AA, BB를 줄을 세우잖아. 그럼 AA, BB를 줄 세우는 방법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AA, BB가 이렇게 줄을 섰으면은 여기 빈칸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5개가 생긴다고. 5개에다가 2칸을 골라가지고 C하고 D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C하고 D는 종류가 다르니까 C, D를 이렇게 넣는 거랑 D, C를 이렇게 넣는 거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칸 중에서 2칸을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요거 약분하면은 12, 또 약분하면 6.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120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CD를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니까 OP라고 쓰는 거지. 만약에 CC를 이웃하지 않도록 줄을 세운다 그러면 OC2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C하고 C가 이게 순서를 바꿔도 똑같잖아.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을 쓰는 거고, 여기는 이걸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니까 순열을 쓰는 거고요. 자, 11번. 그 직사각형 모양의 탑자에 A, B를 포함한 6명이 둘러 앉을 때, 또 A, B를 포함한 6명이니까 A, B에 추가로 4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 B가 모퉁이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A하고 B가 모퉁이에 앉지 않으려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운데에 앉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순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A가 여기든 여기든 이제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그거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어차피 이제 회전시키면 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회전시켜서 같은 모양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일단 나머지 4명은 생각하지 말고 A하고 B만 앉는다고 해봐. 그러면 A가 여기 앉으면 B는 여기. 여기 A가 앉으면 여기 B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명을 줄 세운 거니까 2팩토리얼인데 근데 이거는 직사각 순열이기 때문에 회전시켜서 같은 모양이 2번 나와. 그래서 다시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한 가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나머지 4명을 이제 이 4기둥에다가 이제 앉히는데 지금 A, B가 자리가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보통 순열이 되는 거야. 원순열이라도 원순열인데 어쨌든 한 사람이 여기 고정에 딱 앉혀버렸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통 순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4명이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다음에도 원순열의 성격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어느 한 자리라도 고정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통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A하고 B 2사람이 앉을 때만 원순열이었던 거고 그 A, B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그냥 보통 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38페이지 13번을 봅시다. 4개의 숫자 0, 1, 2, 3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배열할 때 100번째 해당하는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4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는 뭘까요? 0은 자연수가 아니지.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4 숫자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럼 이거 4자릿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4자릿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자릿수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자릿수 제한이 없다는 거는 한 자릿수부터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야. 한 자릿수부터. 한 자릿수, 2자릿수, 3자릿수, 4자릿수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 자릿수인데 한 자리 이게 자연수란 얘기지. 자연수. 그러면 이 한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죠. 0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자, 그럼 이제 2자리 자연수를 생각을 해보면 2자릿수니까 처음 자리에는 0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처음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3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이게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어요.
같은 숫자를 또 써도 돼. 그러면 여기 이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렇지.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자리만 0을 넣을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제약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번째 오는 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걸 누적해서 같이 적어줘야 돼. 누적해서 여기는 1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세 자리 수는 처음에 넣을 수 있는 거는 3개, 그 다음에 4개, 4개 이렇게 되니까 48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48을 더하면은 얼마냐? 6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3, 4, 4, 4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이걸 더하면 100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계산을 해줘야지. 100번째에 해당하는 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1로 시작하는 수를 생각을 해봐. 1로 시작하는 수. 그럼 1로 시작하는 수를 생각하면 여기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4, 4, 4가 돼서 이게 64라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1, 0으로 시작하는 수 다시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들어가야지. 그럼 1, 0으로 시작하는 수는 4 곱하기 4니까 16이 돼요. 그러면 누적해서 얼마가 되냐면은 79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겠지. 그럼 이것도 4 곱하기 4라서 16가지니까 16을 더하면은 95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5번만 더 가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5개니까 1, 2로 시작하는 수를 다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1, 2, 뭘로 시작하는 수? 0으로 시작하는 수. 그럼 1, 2, 0으로 시작하는 수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겠지. 그래서 99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1, 2, 1로 시작하는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 2, 1로 시작하는 수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수. 그래서 1210. 이게 답이 됩니다. 자, A에서 이제 B까지 가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입체에서의 길찾기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입체에서 길찾기는 여기 이 한 점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입체에서는 가로에서 오는 경우, 세로에서 오는 경우, 아래에서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규칙성이 유지가 되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서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면 규칙성 이용해가지고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위로 몇 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규칙성이 깨진 거잖아. 이쪽에 블럭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건 다 써서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가로로 가는 방법 하나하나, 그 다음에 여기 세로로 가는 방법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위로 가는 방법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할 때 항상 세 군데에서 오는 거를
그 기억을 해가면서 해야 돼.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오잖아. 근데 이쪽에서 오는 게 없죠. 세로에서 오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는 2개 더해서 2개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3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아래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왼쪽에서 아래 뭐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래서 여기 2가지. 여기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여기가 6이 나오겠네.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겠네. 자, 여기는 세로에서만 오니까 여기 2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세로, 높이. 그래서 여기 8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가로, 세로. 여기 5가 되겠어요.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2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 중국조합.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상관없이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조합이야. 그럼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상관없이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조합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럼 요거 예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 1, 2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 방법. 자, 순서 상관없이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자. 3개를 선택을 해요. 3개를. 중복을 허용을 해요. 그러면 1, 1, 1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1, 1, 2 1, 2, 2 2, 2 순서를 상관없게 하려면은 이걸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같은 경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 2, 1 이렇게 뽑는 거랑 1, 1, 2 뽑는 거를 구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럴 때는 숫자 크기 순서대로만 써주면 되는 거야.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알겠죠? 큰 수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크기 순서대로만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상관없이 3개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걸 중복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중복조합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H를 사용합니다. H.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3가지를 배웠어요. 순열은 P를 쓰고 조합은 C를 쓰고 중복 순열은 파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은 H를 쓰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2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니까 2H3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2H3을 계산을 하는 방법. 그러면 이 중복 조합은 항상 보통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보통 조합으로 바꿔서. 그럼 보통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좀 조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줄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줄은 2를 더하고 세 번째 줄은 2를 더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봐.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은 0, 여기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써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줄에다가 서로 다른 숫자를 더해서 써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4 여기는 1, 3, 4 그 다음에 여기는 2, 3,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1, 2, 3, 1, 2, 4, 1, 3, 4, 2, 3, 4는 뭐를 줄을 세워놓은 거냐? 뭘 줄을 세워놓은 거냐? 이거는 뭐냐면 1, 2, 3, 4 중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쓴 거야. 그렇잖아요. 1, 2, 3, 4 중에 3개를 1, 2, 3, 1, 2, 4, 1, 3, 4, 2, 3, 4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게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세우는 거니까 4C3으로 계산을 해갖고 그러면 4C3이 4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2H3은 4C3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고.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규칙이 뭐냐면 NHR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N과 R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CR 이렇게 바꾸면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항상 이 공식으로서 계산을 해준다. 자, 그래서 거기 공식 나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자, 그러면 이제 4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자. 자, 7H4 그러면은
7과 4를 더해서 그 다음에 1을 빼. 그러니까 1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10C4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19, 8, 7을 4, 3, 2, 1로 나누니까 그러면 4, 2, 8, 3, 3은 9죠. 그래서 210 이렇게 되겠네. EHO 그러면은 2하고 5를 더해요. 그러면은 7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를 빼. 그래서 6CO5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6C1로 써도 되죠. 그래서 답이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자, 48번의 1번을 보면 OH 그러면 5하고 2를 더해서 그러면 7 1을 빼니까 6 그래서 6C2 그러니까 N은 6이다. 자, EH3이면은 더하면 5 나오니까 4C3이 돼서 그럼 이거는 4C1로 써도 되죠. 그래서 N은 4.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복 순열을 할 때는요, 중복 순열을 할 때는 그 이 파이는 이게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파이가 왜 필요가 없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3하고 4가 나오면 3의 4제곱인지 4의 세제곱인지 이게 항상 헷갈려요. 중복 순열은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 상관없이 아니 그 3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 그러면 이제 3 파이 4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3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중복 순열은 항상 계산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가 3파이 4니까 3의 4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한 결과가 3의 4제곱이니까 3파이 4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흘러가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 유형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그 8가지 유형을.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문제를 보고 중복순열로 푸는 문제다. 전학생 반편성, 여행객 호텔, 모수부호, 깃발신호, 우체통 편지 이런 문제들은 중복 순열로 푸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명투표 이런 거 함수의 개수. 근데 이제 중복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중복 조합은 요 기호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P라거나 C라거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의 파이는 이게 실질적 의미가 없는데 PCH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복 순열을 적용을 해야 되는 각각의 유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복 조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전부 한 가지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야. 그 한 가지 유형이 뭐냐면 과일 가게입니다.
과일 가게로 다 바꿔서 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다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복 순열은 각 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중복 순열로 푸는 거다 이렇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 각 유형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중복 조합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게 과일 가게로 바꾸면 뭐가 되지? 이렇게 치환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과일 가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이제 50번을 보면 이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중복 조합 문제란 말이지. 감, 사과, 배가 있어. 과일 가게에 갔더니 감, 사과, 배를 파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고르는 방법의 가지수. 그러니까 내가 과일 가게에 갔는데 과일 가게에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없어. 다 사면 3개 살 수 있어. 그건 아니겠지, 그지? 과일 가게 그러면은 감 한 300개, 몇 박스 있을 거 아니야. 사과도 몇 박스 있고 배도 몇 박스 있고 딱 풀어놓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골라서 담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 사과, 배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3종류 중에서 5개 고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H5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한다고. 3종류 중에서 5개 고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8 나오니까 7C5가 되겠죠. 이거는 7C2로 바꿔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7, 6을 2, 1로 나누니까 21가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 14번.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6명인데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 투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예요. 그러니까 비밀 선거란 말이야. 내가 누구한테 그 표를 던졌는지 그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선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공개 선거면은 자 1번 투표인 나오세요. 누구한테 그 표를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각각 물어보는 거야. 각각.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는 비밀 선거니까 그 각각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몇 표를 받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후보가 각각 몇 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그거를 6개를 선택해서 고르는 경우인 거야. 그러면은 2종류 중에서 6번 고르기. 그래서 2H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더하면은 8 나오니까 7C6이 돼서 7C1이라서 7까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복조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과일 가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를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요렇게만 추가로 알아두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그 문제에서
이게 과일 가게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중복조합, 이 문제는 중복조합, 이렇게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사 43페이지 그 밑에 확인 51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물건을 상자에 넣는 거야. 물건 상자에 넣는 유형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술하고 상자로 하는데, 구술 상자 유형이 4개가 있어요. 같은 구술을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는 것, 같은 종류, 한 상자가 아니야. 똑같은 상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슬을 다른 종류의 상자에 넣는 거, 다른 구슬을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는 거, 다른 구슬을 다른 종류의 상자에 넣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구슬을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서로 다른 빵이 5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은 모양의 접시 3개에다가 나누어 담는 방법의 가짓수, 이런 거야. 여기 이제 뭐 빈 접시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접시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종류의 접시니까. 그러면 빵 개수만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뭐 한 개, 3개로 나눌 거냐, 한 개, 2개, 2개로 나눌 거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근데 뭐 5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같은 게 2번 나왔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빵 종류 5개가 서로 다른데, 그거를 다른 접시 3개다가 담는 방법의 가짓수,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일단 같은 접시에다가 나누고 그거를 서로 다른 접시로 이제 바꿔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분할 분배예요. 분할 분배. 그래서 이제 분할하고 분할 분배는 우리가 그 저번에 했었던 내용이야. 거기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슬을 다른 상자에 넣는 게,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그래서 지금 여기 6개의 같은 물건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 그런 거. 그런데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물건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제 그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상자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그 4가지 상자에다가 바로 물건을 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상자에 이제 이름을 붙여. A, B, C, D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 D가 적혀 있는 쪽지를 여러 장을 만들어. 뭐 A 10장, B 10장, C 10장, D 10장 이렇게 만들어. 쪽지를. 그럼 40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0장을 섞어 놓고 그 중에서 6개를 골라요. 그러면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이름 나오는 횟수대로 여기 구슬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건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거는 결국은 뭐랑 같냐면, 4종류의 과일에서 6개 고르기랑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4H6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같은 물건 네 상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10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종류가 다른 저금통이 3가지가 있어. 그러면 그 저금통 3개에다가 그 동전 10개를 나누어 담는 방법의 가짓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 저금통에다가 그냥 바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저금통 이름이 적힌 쪽지를 많이 만들어 갖고 거기서 10번을 선택을 해. 쪽지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 쪽지에 적혀 있는 이름 개수대로 넣어준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그거는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10번 고르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종류를 다른 상자에 넣는 게 이제 중복조합이고,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같은 상자에 넣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자연수 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자연수 분할은 요거 이제 교육과정에서 지금 빠졌단 말이지. 그래서 같은 구조를 같은 종류의 상자에 넣는 것은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단 말이지. 같은 구조를 다른 상자. 이번에 집중적으로 요게 나오겠지. 중복조합이 집중적으로 나와. 분할 분배는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전에 배운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에 10 나오니까 9시 6이 돼서 9시 3이니까 87을 3이 1로 나누면은 이제 3, 3은 9, 2, 4, 8. 그러면 12 곱하기 7은 84가 됩니다. 자, 그럼 거기 53번도 보면 같은 편지 7개를 다른 우체통 3개에다가 담는 방법의 가짓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체통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이 적힌 쪽지를 만들어서 그 쪽지에 적힌 개수대로 7개를 골라가지고 그 이름대로 편지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종류 중에서 7번 고르기. 그래서 3H 7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97이고 이거는 92가 되니까 8을 2로 나눠가지고 답은 36이 나온다. 자,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이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를 꺼냈는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각 색깔은 하나씩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리 하나씩 이렇게 딱 열어갖고 꺼내 그냥. 그러면은 이제 몇 개 더 꺼내면 돼? 총 6개를 꺼내야 되는데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꺼내놨잖아요. 그럼 몇 개를 더 꺼내면 돼? 3개. 몇 종류 중에서? 3종류 중에서. 그래서 3H3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더하면 6 나오니까 53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자, 확인 55번을 보면, 자,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딸기 주스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1병을 할 건데, 오렌지 주스는 2병 이상,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렇게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리 오렌지 2병, 사과 4병 딱 골라놔. 그러면 총 11병 사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몇 병 더 고르면 돼? 그렇죠. 5병만 더 골라. 몇 종류 중에서? 4종류 중에서. 그래서 4H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가 몇 개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미리 골라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선택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더하면 이제 9가 나오니까 8C5가 돼서 이거는 8C3이니까 8, 7, 6을 3, 2, 1로 나누면 56이 나오겠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이 전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적혀 있는 괄호가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괄호에서 한 개씩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자. 그러면 몇 종류 중에서 고르는 거야? 이 괄호에서 고른다 그러면 3종류지. X냐 Y냐 Z냐 여기서 고르는 거죠. 3종류죠. 여기도 3종류. 그러니까 이거는 3종류 중에서 5번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H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더하면 8 나오니까 7C5가 돼서 7C니까 16을 2로 나눠서 21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다음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2종류 중에서 5번 고르기죠. 이거는 3종류 중에서 4번 고르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전체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더하면은 7 나오니까 6C5 더하면 7 나오니까 6C4 6C5는 6이고 6C4는 6C2랑 같죠. 6C2는 15예요. 그래서
답이 답이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에 대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뭐냐? 마이너스가 아닌 정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0 이상이다 이거야. 0 이상. 그러니까 0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이게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거기서 10개 고르기가 되는 거야. 그지? 어? 사과하고 배하고 귤 중에서 10개 고르기. 그러면 3H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더하면은 13이 나오니까 12C 10이니까 12C2라서 12, 11을 2로 나누면 66 이렇게 답이 나와요. 2번은 이제 양의 정수에 양의 정수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잖아요. 요거는 1 이상을 써야 돼. 그러면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10개를 고르는데 각 과일을 적어도 1개 이상 고르는 경우의 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리 1개씩 골라놔요. X 하나, Y 하나, Z 하나. 그럼 추가로 몇 개를 더 고르면 돼? 7개를 고르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세 종류 중에서 7개 고르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10 나오니까 9C7이 돼서 9C이니까 98을 2로 나누면 36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거기 확인 61번을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 이하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그럼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을 쓸 수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2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는 세 종류 중에서 0개 고르기잖아. 그러면 3H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2C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는 1이에요. 자, 여기는
세 종류 중에서 한 개 고르기 3, 2, 7. 그러면은 더하면은 4 나오니까 31 세 가지. 이거는 3H2 그러면 4C니까 6.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구한다. 자, tekstu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 순서상의 개수. 근데 0은 2개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이 되어야 해요. 자, 0을 2개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일단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2개한테 0을 맡겨.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기니까 4씩 이렇게 돼요. 그 2개 몇 가지냐면 6가지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B를 0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C 더하기 D는 10이 되어야 하잖아. 근데 이제 C나 D는 0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0은 이미 이제 다 차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C하고 D는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C하고 D를 하나씩을 골라버려. 그럼 추가로 몇 개를 더 고를 수 있어? 8개. 그래서 EH8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EH8은 더하면 10 나오니까 98이 돼가지고 9CL이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6 곱하기 9니까 54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순서상. 첫 번째 조건은 A, B, C를 곱하면은 홀수여야 한대요. 근데 곱하기 중에 하나가 짝수면 답은 뭐로 나와? 어?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답은 무조건 짝수야.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됐다는 거는 전부 홀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가 전부 홀수여야지 곱하면 홀수가 되는 거야. 근데 A, B, C가 1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1까지만 가능한 거지. 12 이하의 홀수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집합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야. 집합이 아니고 함수로 만들어서 푸는 거야. 함수로. 그래서 A, B, C에서 12 이하의 홀수. 그러면은 1, 3, 5, 7, 9,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6개 중에서 6개잖아.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어차피 뭐 여기는 같다고 해도 홀수이기 때문에 12랑 같을 수도 없는 거잖아. 여기 이제 등호가 없으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3개를 딱 선택을 하는 순간 누가 누구를 쏠 건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크기 순서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게 A한테 가고 제일 큰 숫자가 C한테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순서 상관없이 고르는 거니까 6, C, 3 이렇게 됩니다. 여기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잖아. 등호가 들어가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1, 3 이렇게 고르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크기 순서로 A가 1로, B가 1로, C가 3으로 이렇게 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경우에는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가 6개 있지. 그래서 6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 고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함수의 개수는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더하면 9 나오니까 873이 돼서 876을 3위로 나누니까 5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A, B, O, C, D, 10. 자, 이런 순서가 되어 있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그 집합의 대응 관계로, 집합이 아니고 함수의 대응 관계로 푸는데 지금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A가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작은 수도 1이 될 수 없으니까 2부터 쓰면 돼요. 2, 3, 4, 5, 6, 7, 8, 50. 그런데 이제 B는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5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 이하로만 가요. A하고 B는. 그 다음에 C는 5보다 크니까 C는 6부터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면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요. A하고 B가. 그럼 이거는 그냥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기. 그래서 4시 이렇게 돼. 그런데 C, D, 10을 보면 다 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중복해서 골라주는 거야. 그럼 C하고 D를 고르는데 6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6부터. 그러면 1, 2, 3, 4, 5.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을 하기.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6 곱하기 5H 그러면은 다음에 7 나오니까 6C2죠. 6C가 15예요. 그러니까 90.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인 함수의 개수 문제 그러면 뭐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개수, 그다음에 상수 함수의 개수 이런 거 이제 했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조합을 쓰거나 중복 조합을 쓰거나 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 1번 조건은 x1과 x2가 다르면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다. 이거는 1대1 함수의 조건이야. 1대1 함수.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맞은 애만 다시 선택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2는 3가지, 3은 2가지.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작은 소는 작은 곳으로 가고 큰 소는 큰 곳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2개 고르기야. 그러니까 보통 조합으로 한단 말이지. 도가 없으면은 4개 중에서 3개 고르기. 일단 고르면은 바로 누가 누구를 쏠 건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3개 고르기가 돼. 그래서 4H3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일관성만 유지가 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렇게 해도 계산 방법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이게 크로스 되는 것을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은 숫자가 큰 수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걸 뒤집어서 순서를 큰 수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더하면은 이제 7 나오니까 63이고 63은 20이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50페이지. 삼 4번.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세 명 아이에게 한 개 이상씩 줘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이제 어떤 한테 주냐면 사탕 1개를 받은 아이한테만 줘. 사탕 1개 받은 아이한테만 주는데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사탕과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사탕 주는 경우만 생각해 보자고. 사탕 주는 경우 3명한테 주는데 1개 이상씩을 줘요. 그러면 3명한테 미리 1개씩을 줘. 그러면 사탕이 몇 개 남았어? 2개가 남았지 이제. 그러면 그 2개를 3명한테 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세 종류 중에서 2번 고르기가 되는 거야. 그 아이들 이름이 적힌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2장을 뽑아서 그 이름 적힌 대로 이제 남은 사탕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3HE 이렇게 됩니다. 아이 이름 세 종류 중에서 2번 고르기. 그럼 이게 얼마냐면 더하면은 5가 나오니까 4C가 돼서 6가지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A, B, C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그 지금 5개를 주는 거니까 1개, 3개 주는 경우가 있고 1개, 2개, 2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1개씩은 줘야 되니까. 그러면 자 1개, 2개, 2개로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1개, 2개, 2개. 그럼 1개, 2개, 2개가 1, 2가 있고 2, 1, 2가 있고 2,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콜릿을 줄 건데 초콜릿은 누구한테만 줘? 사탕을 1개 받은 아이한테만 줘. 근데 여기서는 사탕 1개를 받은 아이가 1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5개를 걔한테 다 주는 거야. 초콜릿 5개를. 1개 받은 아이한테만 초콜릿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1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1명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경우의 수가 더 생기지 않아요. 걔가 다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 해서 3가지인 거야. 초콜릿까지 포함을 해도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개, 1개, 3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지. 그럼 1개, 1개, 3개 받는 경우는 113이 있고 131이 있고 31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가 나왔던 거야. 사탕 나눠주는 방법이 6개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초콜릿을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2명한테 초콜릿 5개를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초콜릿을 어떻게 나눠줘?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한테 1개 이상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초콜릿을 하나씩 줘. 그럼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지? 그러면 이름 2종류 중에서 3번 고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EH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콜릿을 추가로 나눠주는 방법이야. 여기는 초콜릿을 추가로 나눠주는 방법이 그냥 하나씩밖에 없었던 거고. EH3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6가지죠. 여기 더하면은 이제 5가 되니까 4C3 아니구나. 6가지가 아니네. 4C3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네, 네 가지. 그러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알았다. 어, 네 수업 학생.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다시 초콜릿을 주는 경우가 네 가지씩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가지야? 3 곱하기 4에서 1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총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15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한 번에 서서 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식 같은 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거는 공식과는 별로 상관없이 푸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푸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공식이 정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풀이에 도움을 주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숙제는 32에서 50까지